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그 현황을 잠시 보시면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를 다수의 신청자와 공유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유튜브, 아프리카 TV, 그리고 트위트 등의 영상을 공유하는 그 유튜버라든가 크리에이터, 그리고 VJ, 그리고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플랫폼이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용자를 연결을 해서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사업 모델로서 그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거나 저장을 해서 재생을 하고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 수익들을 분배합니다. 이러한 이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그 거래 유형을 잠시 보시면요. 즉,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그 소득을 보시면 첫 번째,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이제 홍보해 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MCN이죠.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MCN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그 콘텐츠를 유통, 판매, 저작권을 관리, 그리고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의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그 사업자 등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적이라든가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우리는 이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누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업자를 등록할 때 여러분 이제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사업자 그에 대한 그 도면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서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과세 사업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 플랫폼에 공급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업종 코드는 921505입니다. 이제 종목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 이제 과세 사업자로 내야 되는 경우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이게 인적 고용 관계를 둔 경우고요.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보유한 경우 또는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이게 뭐다? 이제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인적 고용 관계라든가 또는 별도의 이제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그 물적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때에는 임차한 것을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설비 등을 물적 시설의 범위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세 사업자를 내는 경우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이제 인적 시설이었죠. 이제 인적 고용 관계, 즉 근로자로 고용을 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이 그냥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데요. 업종 코드는 940306입니다. 종목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내시면 되고요. 위에서 살펴본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고 면세 사업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든 면세 사업자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점 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면세 사업자의 그 업종 코드였죠. 940306과 그 과세 사업자의 그 업종 코드인 921505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면세사업자 940306은 이제 세 분류에서 기타 자영업으로 그리고 세세 분류에서 종목이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한번 보시면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창작을 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인적 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을 포함을 합니다. 즉 우리가 유튜버라든가 VJ 그리고 크리에이터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 코드 921505입니다. 세 분류인 경우에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입니다. 세세 분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즉 과세 사업자를 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을 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돼서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때 그 구분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업의 과세 유형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거나 관이과세가 배제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과세자라든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은 영구 무변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제 영구 무변으로 이제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한 해에 부가가치 신고 실적 등으로 이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된 그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잠시 보시면요. 과세 사업자에 대한 얘기겠죠. 부가가치 신고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6개월마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50% 해당되는 그 세액을 예정고지하고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아까 1년에 한 번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이런 당의 예정 고지세액이라든가 예정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기간 내에 그 납부 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과세 사업자의 그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이제 다음 잠시 살펴보면요.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보시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은 전당의 세액공제법에 의해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이제 공제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관련돼서는 이제 최근에 개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좀 보시면 이제 많이 세분화됐습니다. 소매업이라든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그리고 음식점인 경우에는 15%, 그리고 제조, 농업, 임업업, 그리고 소화물 전문 운송업인 경우에는 20%, 숙박은 25% 떨어져 나왔습니다. 음식점에서. 건설업, 그 밖에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30%, 그리고 40% 이제 높아진 구간이 또 생겼습니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가업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40%로. 이러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우리가 10%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10% 적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세율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 과세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을 해서 매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인 경우에는 우리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돼서는 매출은 이제 10%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글 등으로부터 우리가 외화를 받는 이제 1인 미디어 창작자 분들이라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그때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과 관련되어서는요. 우리가 1인 미디어 창작과 관련돼서 1인 미디어 창작업과 관련되어서 이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요. 이때 매입세액은 정규 준빙이죠. 세금 계산서 그리고 지출 준비금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갖추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매입세액이 이제 비록 이제 해당된다 그러더라도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증빙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어떤 게 있다. 공급자 등록번호라든가 이제 뭐 공급 그 상호 같은 게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기재사항이 이제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사업과, 그죠? 1인 미디어 창작업과 관련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그리고 네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승용차 관련인데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제 요 1인 미디어 창작업과 관련돼서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그리고 여섯 번째, 과세 사업이다 보니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이제 공제가 안 되는데요.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된 우리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입니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즉 5%에서 30%, 이제 좀 여기 바뀌었죠. 이게 2020년까지니까 이제 5%보다 업종별 부과율이 30%가 맞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여기가 뭐다? 15%에서 아까 봤죠? 40%까지 경감이 됩니다. 이렇게 20년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관이과세자 수준 5에서 30%로 경감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요.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 어떤 사업이 있다? 부동산 임대라든가 매매업, 그리고 과세 유흥 장소인 이런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 과세자여야 합니다. 감면세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세액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그리고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 금액만큼이 감면세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은요. 세액감면 신청서를 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적용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과세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요. 납부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 즉 1년간의 그 공급 대가의 합계, 간이과세자니까 공급 대가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4,8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라든가 부동산 매매업,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되는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즉 과세기간 1년입니다. 한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된 면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익 금액과 그리고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돼서는 일정한 이제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첨부 서류는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업종별 수익금액 검토표,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사업장 인정 사항이라든가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 그리고 수익금액의 그 결제 수단별 내역과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수치 내역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그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인데요. 이때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을 해서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 그 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 수입 등은 이때 여기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만일 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당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 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일 2월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11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이제 나누어서 그 예를 한번 보시면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일 업종이 출판, 영상, 방송, 통신, 그리고 정보 서비스형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얼마? 1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협회, 단체, 그리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얼마? 7,500만 원 이상인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든가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직전연도 수익금액이라고 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그 수익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어떻다?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얼마?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얼마?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세의 그 세액 계산 방법을 한번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장부를 비치 기장을 한 경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거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총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 3대 주요경비를 차감을 하고요. 수익금액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소득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다음은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소득금액 산출 방법입니다. 수익금액에서 이 수익금액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시면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시고 이제 누진공제를 차감을 하시면 이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이때 이렇게 누진공제를 이제 차감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과세표준 과표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요 세율 적용하는 요 방법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산출세액은 똑같이 산정이 됩니다. 현행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진율 얼마? 6%부터 이제 10억 원 초과, 이게 신설된 구간이죠. 이제 10억 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얼마? 초살인적인 45%의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우리가 그 사업자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인 경우에도 이게 똑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중에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그러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얼마?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얼마?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 및 단체 그리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얼마? 2,400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율 적용을 할 수 있으면서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수익금액이 얼마? 7,500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율 굉장히 특혜적인 특혜입니다. 이러한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지만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우리가 복식부기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단순 경비율이 아니고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즉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년도 당해년도 그 수익금액이 얼마?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이고요. 협회 및 단체 그리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얼마? 7,500만 원 이상이면은 이때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하고 계시죠.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리고 우리가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된 세금 전반에 대한 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을 해서 과세 사업자로 내야 되는지 면세 사업자로 내야 되는지 그리고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 복식부기 의무 그리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분류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여러분에게 뿌려드렸으니까 뿌려드렸죠. 제가 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